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소장입니다. 이게 맞나요? 첫 영상이라서 너무 떨리고 긴장되네요. 네. 먼저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요. 서울말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10년차 간호사 워킹맘이고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생기니까 쉬면서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10개월 공부하고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인강으로 공부를 했는데 학개론이랑 중개사법 외 다른 과목은 선생님 정착도 늦었었고 공부하면서 엄청 헤맸어요. 점수도 잘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내내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처럼 헤매지 말고 쉽고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제 경험을 통한 합격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고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어요. 1차, 2차를 동시에 칠 수도 있고 1차만 치고 내년에 2차를 또 응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동차로 시험을 친 경우에도 만약에 1차만 합격을 했으면 내년에 2차를 한 번 더 시험을 칠 수 있어요. 1차는 부동산 학개론, 민법 두 과목이고 40문제씩 총 80문제를 객관식 오지 선택형으로 100분 안에 풀어야 되고 과목당 40점 기준으로 꽈락이 없어야 되고 두 과목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2차는 1교시, 2교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1교시에는 중개사법과 공법을 40문제씩 총 80문제 100분 동안 풀어야 하고 2교시는 공시법 24문제, 세법 16문제로 총 40문제를 50분 동안 풀어야 돼요. 이때 공시법이랑 세법을 한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각각 40점 꽈락이 없어야 되고 세 과목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시험 후기는 전반적으로는 고만고만했는데 공법이 진짜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시험 합격률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1차는 19%, 2차는 31%, 동차는 17%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근 5년간 제일 낮다고 해요. 결과 보고 합격해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절대평가를 고려 중인 상황이다라는 기사를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고 실제로 공부할 때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최근 회차일수록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시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합격 꿀팁을 낱낱이 다 알려드릴게요.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공부량이랑 상관없이 1월부터 매달 모의고사를 쳤었거든요. 시험 성적을 노트에 이제 따로 적어둔 게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3, 40점대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점수도 엄청 충격이긴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험에서 3, 40점이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렇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엄청 다독이면서 매달 시험을 쳤었는데 이게 4월, 5월이 돼도 점수가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바본가? 진짜 바본가?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었고 5월쯤 됐을 때는 제가 그래도 4개월을 공부를 한 상태였고 이론 수업도 전체적으로 두세 바퀴는 돈 건데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 못한 점수가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힘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수가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총 6과목인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험 직전까지도 진짜 엄청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9월, 10월 되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게 시험 성적까지 유지가 잘 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과목별로 점수를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거 없이 안정적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합격 꿀팁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안 올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령 피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끝까지 계속 공부를 했더니 그게 이제 빌드업 하는 것처럼 쌓이고 쌓여서 막판에 터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꾸준히 공부를 했냐면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10개월을 꽉꽉 채워서 공부했는데, 저는 이제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해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유치원 보내고는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아이 찾고 이렇게 했었고, 5월, 6월 이렇게 됐을 때는 24시간 하는 스터디 카페에 등록을 해놓고 새벽에도 가서 공부하고 아이 재워놓고도 공부하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10월이 됐을 때는 남편이 아이를 등원시키고 부모님이 하원 시켜주시고 남편이 일 마치고 부모님께 가서 아이를 찾아오는 이런 루틴으로 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좀 도와줘서 10월에는 한 달 내도록 공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적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막판에 동영이랑 기출 막 계속 반복하면서 그때 점수가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학개론의 강량구 쌤이 점수가 복리로 쌓인다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점수가 잘 안 나와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하셨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시험 당일에만 마치면 되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힘들고 내 맘대로 점수도 잘 안 오르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두 번째 합격 꿀팁은 동차를 도전한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실 게 1차, 2차를 나눠서 할지 동차를 해야 할지랑 학원을 가야 할지 인강을 들어야 할지일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사회, 경제, 정치, 부동산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도전이었고, 동차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진짜 엄청 큰 도전이었거든요. 공부하면서 2차 과목도 점수가 잘 안 오르니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진짜 거의 끝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갔었고, 어쨌든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과목끼리 겹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학개론에는 공법이랑 세법에서 되게 기초적인 문제들이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법이랑 세법을 공부하시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거의 보너스 문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이 부분은 민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공부를 하면 두 과목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또 공시법에서 등기법 쪽도 민법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수록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한 번 공부하면 여러 과목을 마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거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동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동차 준비를 해보시고 8월쯤 되셔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나는 2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1차에만 집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점이면 저는 무조건 동차 추천.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인강을 선택한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집 근처 학원에 가봤어요. 작년 8월쯤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제 그때는 심화 이론이랑 문제풀이 강의를 할 때였는데,
제가 아무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매일 4시간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고, 인강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속도가 느리면 배속 재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늘어지고 잠 오는 느낌? 그리고 또 제가 부동산 쪽은 아예 몰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선생님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강으로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강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인강으로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강을 추천. 네 번째 꿀팁은 문제풀이를 일찍 시작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줄줄 암기해가지고 서술형으로 풀어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눈에 익혀서 문제만 잘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만 맞추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기출문제랑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론을 한 바퀴 정도 돈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당연히 거의 다 틀리죠. 근데 이론을 내가 10번에 반복을 했다 해도 문제를 다 맞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론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계속 눈에 익히고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5번째 꿀팁은 단권화를 일찍 시작한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합격 후기, 합격 비법 이런 거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시험장까지 가져가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책을 만들어야 된다, 단권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단권화 작업을 좀 일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민법 요약집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5월 말에 했더라고요. 세법은 더 빨라요. 세법은 4월에 워드 작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완성은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인쇄해서 들고 다닌 건 6월부터는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엑기스 위주로 최대한 줄여서 요약집을 만들어서 이론 강의할 때도 이걸로 듣고, 오답이 많이 나는 부분이나 제가 이론이 부족한 부분들을 따로 추가해 가면서 반복해서 보고 외우고 했었고, 시험장에도 이것만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민법 책인데,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글 파일로 워드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A4 용지 반장 사이즈로 잘라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봤었고, 잘 모르는 부분, 잘 공부가 안 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프린트를 해서 다시 또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고, 제가 부동산 실명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민법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문제를 계속 틀려서 이건 아예 그냥 문제를 이렇게 좀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해도 잘 되고 나랑 잘 맞는 책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부동산 합계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가 사용했던 이론책인데 이게 요약집도 아니에요. 부동산 그냥 합계론 이론 수업은 이 책 하나로 끝냈었거든요. 되게 볼륨도 작고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림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계론은 이 책으로 봤었고, 이 중에서도 제가 자주 틀리거나 너무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렇게 또 따로 메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했었어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랑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번째 꿀팁은 혼자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랐고 뭐 그런 관련된 지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단어들도 생소하고 이해도도 떨어지고 금방 까먹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돼도 문제를 풀면 또 틀리고, 근데 책을 다시 보면 까먹어서 또 이해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반복이 됐었는데,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모르겠으면 그 부분의 강의를 또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강의 듣고 문제 또 풀고 풀어보고 또 모르면 또 강의 듣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또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도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빨래 개면서도 듣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혼자서 막 끙끙 앓지 마시고 강의를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세요. 7번째 꿀팁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카톡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육아맘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이 있었거든요. 네이버에 공인모라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자주 들어가서 뭐 찾아보고 글도 많이 읽고 했었는데, 거기에 30대들 모여있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주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서 글을 보다가 우연히 뭐 이런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런 링크를 보고 들어갔는데, 10명이 모인 방인데 다 너무 좋은 분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공부하다가 막힐 때마다 거기 얘기하며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공감해 주시고, 또 그거는 어떤 선생님이 좋더라, 뭐 이 강의가 좋더라, 유튜브에 이런 짤강이 있다, 뭐 이런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또 저는 아기가 5살이니까 밤에 재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 재우다가 같이 잘 때가 많았는데, 잠결에 저 공부 시작해요, 저도 공부 시작했어요 이런 카톡을 보면 저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30분이라도 더 공부하고 자게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나이대나 공통점이 있는 분들이랑 오픈 채팅방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8번째 꿀팁은 암기하는 걸 미루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못해서 저처럼 힘들게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건데, 강의 들을 때 선생님들이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날 외우는 거예요. 암기가 힘들면 빽빽이 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써보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점수가 잘 나오려면 결국에는 많이 보고 많이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강의만 잘 듣고 강의만 많이 본다고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고, 문제 푸는 방법도 결국에는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암기하는 게 어렵고 싫어가지고 계속 미뤘었는데, 결국에는 외워야지 점수가 잘 나오니까 이거를 막판에 가서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저처럼 미뤘다가 고생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오늘 다 외워도 다음날 되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수업에서 외워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미리미리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9번째 꿀팁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뭐 대학교에 가서 어떤 학문을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공부 모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목마다 모든 파트를 다 완벽하게 알려고 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 알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도 않아요.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똑똑하거나 공부머리가 좋아서 막 암기가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 6과목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꼼꼼하게 다 알려고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험에 꼭 나오거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게 다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점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 범위를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꿀팁은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건데,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좋아했던 말이 있어요. 민법의 민희열쌤이 수업 끝날 때마다 절대 붙는다라고 엄청 크게 화면에 띄워주시고 항상 말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아서 디데이 설정 문구를 해두고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봤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슬럼프가 생각보다 자주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근데 그때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끝까지 공부하면 절대 붙는다고 했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했고, 제가 공시법이랑 세법 같은 경우는 8월까지도 점수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짜 60점이 안 넘는 거예요. 계속 반타작하고.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면 절대 붙는다고 했어. 무조건 합격할 거야. 이 생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공시세법 시험에서 75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공부를 시작하신 모든 수험생들, 절대 무조건 합격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열공만 하세요. 네, 진짜로요. 제 입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데, 제가 뭐 사회, 경제, 부동산 이런 데 막 관심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도 이과였고 대학도 간호대를 나와서 계속 이과 쪽으로만 공부를 해서 제가 법 관련해서는 생소한 단어들도 너무 많았고 진짜 어려웠어요. 백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막 제가 엄청 똑똑하다든지 공부를 잘하거나 암기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짜 평범한 아줌마거든요. 근데 저도 꾸준히 공부해서 합격했잖아요.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 쟤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좀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인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그리고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는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과목별로 공부하는 꿀팁이랑 또 제가 선생님 정착을 늦게 한 과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과목별 선생님 추천이랑 공부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공부 꿀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